손자병법은 고대 중국 병법가 손무가 지은 책으로 전략과 전술에 관한 13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고전입니다. 각각의 장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는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마이너스 1. 계, 계, 계획.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철저히 계획해야 한다. 성공 여부는 다음 5가지 요소를 분석해야 한다. 천, 장, 법. 도, 민심과 통합된 목표. 천, 자연적 조건과 계절. 지, 지형과 환경. 장, 지휘관의 능력. 법, 군대의 조직과 규율. 마이너스 2. 작전, 전쟁의 경제성. 전쟁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끝내야 하며 장기화되면 자원 고갈과 군대의 피로를 초래한다. 따라서 신속히 적을 제압하고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마이너스 3. 모공, 전략적 공격. 최고의 전쟁은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적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동맹을 파괴하며 강점을 약화시킨다. 적을 정복하는 데 있어 군사력뿐만 아니라 외교와 심리전을 활용한다. 마이너스 4. 군형, 군대의 배치. 방어는 강점을 유지하고 공격은 적의 약점을 공략한다. 스스로 패배하지 않는 방법을 확보하고 적이 스스로 패배하게 만든다. 형세를 유리하게 만들고 적이 먼저 움직이도록 유도한다. 마이너스 5. 병세, 전투의 세력. 적과의 힘의 균형을 고려하고 별표를 활용해 압도적인 결과를 만든다. 작은 힘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적 압박과 기만을 사용한다. 마이너스 6. 허실, 약점과 강점. 적의 약점을 공략하고 자신의 강점을 강화한다. 적이 준비되지 않은 곳을 공격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여라. 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허점을 드러나게 한다. 마이너스 7. 군쟁, 전술적 교전. 적과의 직접적인 충돌에서는 기민하게 움직이고 유리한 위치를 점령해야 한다. 속도와 기동성을 중요시하며 기습을 통해 적의 혼란을 유도한다. 지형과 기후를 활용하여 적보다 우위를 점한다. 마이너스 8. 구변, 상황 변화에 따른 적응. 전쟁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므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때로는 진격하고 때로는 후퇴하며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린다. 지휘관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 마이너스 9. 행군, 군대의 이동. 군대의 이동과 진영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지형, 적의 위치, 아군의 사기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 적의 매복이나 기습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히 이동한다. 마이너스 10. 지형, 지형의 이해. 지형은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평지, 험지, 협곡 등 다양한 지형에서의 전략적 대응 방식을 설명한다.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고 적을 불리한 지형으로 유도한다. 마이너스 11. 구지, 9가지 전장. 전장은 상황에 따라 9가지로 나뉘며 각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전쟁터의 위치, 아군과 적군의 상태, 지형 등을 분석하여 행동 방침을 정한다.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전투 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마이너스 12. 화공, 화공술. 불을 이용한 전투, 화공은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화공을 활용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분석해야 한다. 자원의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피해를 입힌다. 마이너스 13. 용간, 첩자 운용. 정보전은 전쟁의 핵심이다. 다양한 유형의 첩자, 내간, 방간, 사간을 활용하여 적의 정보를 확보한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운다. 마이너스 핵심 교훈. 손자병법은 전쟁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인간관계,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다. 핵심은 철저한 계획, 유연한 대처, 적의 약점 공략,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다. 채찌풋. 손자병법 책 요약. 손자병법은 단순한 전쟁 지침서를 넘어 리더십, 전략, 인생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고전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비즈니스,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손자는 전쟁의 목표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적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상대방과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신속하고 유연한 전략,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빠르게 전략을 수정하고 적의 허를 찌르는 기습 작전을 통해 승리를 거머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자병법의 주요 내용. 손자병법은 크게 1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전쟁의 다양한 측면을 다룹니다. 계략,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다양한 계략과 전략을 제시합니다. 작전, 전투를 수행하는 방법과 전술에 대해 설명합니다. 병법, 군대를 운용하는 방법과 병력 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지형, 지형 조건을 활용하여 전투를 유리하게 이끄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전쟁의 도리를 설명하며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손자병법이 주는 교훈. 손자병법은 단순히 전쟁에만 국한된 책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다양한 경쟁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손자병법의 지혜는 이러한 상황에서 승리하기 위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목표 설정,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보 수집,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경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유연성,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전략을 수정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리더십, 팀을 이끌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손자병법을 읽는 이유. 리더십 향상, 손자병법은 효과적인 리더십을 위한 다양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전략적 사고 능력 향상, 복잡한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인생의 지혜, 손자병법은 단순히 전쟁에 대한 지침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비즈니스, 시장 분석, 경쟁사 분석, 마케팅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전략 수립, 상대팀 분석, 선수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생, 목표 설정, 문제 해결, 관계 형성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민이, 알렉산더 대왕 군대의 전략 작전 같은 특징은?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는 그의 천재적인 전략과 전술 덕분에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성공적인 군대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그의 군대는 필리포스 2세가 개혁한 마케도니아 군사 체제를 기반으로 했으며 알렉산더는 이를 발전시켜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주요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1. 강력한 마케도니아 파랑크스. 알렉산더 군대의 핵심은 별표 마케도니아 파랑크스, 페일랭크스, 별표였습니다. 병사들은 별표 사리스사, 사리사, 별표라는 사에서 6m 길이의 긴 창을 사용하여 적을 압도했습니다. 파랑크스는 밀집된 방진 형태로 유지되어 적의 돌격을 차단하고 방어선을 유지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마이너스 2. 기병의 활용. 별표 기병, 헤테어로이, 동료 기병, 별표는 알렉산더 군대의 핵심 전력 중 하나로 전투의 결정적인 순간에 투입되었습니다. 특히 알렉산더는 측면 공격과 돌파 전술의 기병을 활용하여 적의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기병을 지휘하여 적의 약점을 신속히 파고들었으며 이는 전장에서의 승리를 결정짓는 요소였습니다. 마이너스 3. 유연한 전술. 알렉산더는 적의 약점을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전술을 유연하게 조정했습니다. 그는 각 병력, 파랑크스, 기병, 경보병, 투석병을 조화롭게 조합하여 다양한 상황에 대처했습니다. 별표 카이로네이아 전투, 배틀 오브 철오냐, 별표나 별표 가오가멜라 전투, 배틀 오브 게이게이멀라, 별표에서 보여준 전술은 그의 즉흥적 판단과 창의성을 잘 보여줍니다. 마이너스 4. 심리전과 정보전. 알렉산더는 적군의 심리를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병력의 규모를 과장하거나 예상치 못한 기동으로 적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적의 지형, 병력, 사기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작전을 수립했습니다. 그의 신속한 기동력은 적에게 공포를 주었고 전투 전에 이미 승리를 장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이너스 5. 뛰어난 군사 조직. 알렉산더의 군대는 각 병과가 전문화되어 있었으며 병력 간의 협조가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전투에서는 파랑크스가 적을 고정시키는 동안 기병과 경보병이 측면 공격이나 후방을 돌파하는 협동 작전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마이너스 6. 지형의 활용. 알렉산더는 지형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전술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별표 이수스 전투, 배틀 오브 이어스, 별표에서는 좁은 계곡 지형을 이용해 대규모 페르시아군의 수적 우위를 무력화했습니다. 그는 강, 언덕, 평야 등의 환경에서 최적의 진영을 구성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마이너스 7. 속도와 기동력. 알렉산더 군대는 신속한 이동과 기동으로 적에게 예기치 못한 타격을 주는 데 능했습니다. 그는 군대의 이동 속도를 높이기 위해 물자 보급을 간소화하고 병사들에게 필수 물품만 휴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적이 준비하기 전에 공격을 감행하거나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나타나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마이너스 8. 동기부여와 리더십. 알렉산더는 병사들과 함께 싸우며 직접 전투의 최전선에 서는 모습을 보여 병사들에게 강한 동기부여를 주었습니다. 그는 병사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승리 후에는 병사들에게 보상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병사들이 그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마이너스 9. 다양한 병력 구성.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병사들뿐만 아니라 그리스, 트라키아, 페르시아 등 여러 지역의 병력을 통합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지역 병사들의 전투 기술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흡수하여 군대를 다변화했습니다. 마이너스 10. 장기적인 전략. 알렉산더는 단순히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넘어 제국 건설과 통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복후에는 해당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고 자신과 병사들을 현지 문화에 융합시켜 장기적인 통합을 꾀했습니다. 예를 들어 페르시아 귀족들과의 결혼을 통해 동서의 융합을 추진했습니다. 마이너스 알렉산더 대왕의 군사 전략과 전술은 단순히 전장에서의 승리를 넘어 정복한 지역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의 천재적인 전략적 감각과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전쟁사와 군사학의 모범으로 평가됩니다. 칭기스칸 몽골 군대의 전략 작전 같은 특징은?
징기스칸의 몽골 군대는 역사적으로 매우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전략과 작전으로 유명합니다. 이 군대는 강력한 조직력, 유연한 전술, 그리고 철저한 준비성으로 인해 당시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동성과 속도. 몽골군은 주로 기마병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하루에 100에서 150km를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했습니다. 가벼운 장비를 사용하여 민첩성과 이동 속도를 극대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적군이 준비하기 전에 급습하거나 신속히 후퇴하여 적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2. 철저한 조직력. 몽골군은 십진제를 사용하여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10명 단위의 아르반, 100명 단위의 주운, 1000명 단위의 민간, 10,000명 단위의 투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명령 전달을 효율적으로 하고 통제가 용이하게 했습니다. 3. 심리전과 정보전. 몽골군은 적국에 대한 정보 수집과 정탐 활동을 철저히 했습니다. 첩자를 이용하여 적의 지리, 병력 규모, 내부 상황 등을 파악했습니다. 공포 전술을 활용하여 적의 사기를 꺾었습니다. 잔인한 보복과 학살을 통해 저항을 방지하고 적이 스스로 항복하도록 유도했습니다. 4. 유연한 전술. 속임수와 유인 전술. 몽골군은 자주 후퇴하는 척하면서 적을 유인하고 매복을 통해 역습을 가했습니다. 다단계 공격. 먼저 가벼운 전투를 벌여 적을 지치게 하고 이후 본격적인 공격으로 적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양한 무기와 전술을 조합하여 적의 약점을 공략했습니다. 5. 포위전과 공성전. 초기의 약점이었던 공성전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 페르시아 등지에서 공성기술과 전문가를 학습하고 채용했습니다. 화약 무기, 투석기 등을 도입하여 공성전에서도 우위를 점했습니다. 6. 문화적 포용력. 정복지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술, 전략, 경제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정복지 주민들을 군대에 편입시키거나 협력하게 만들어 전투 자원을 늘렸습니다. 7. 철저한 준비와 보급. 병사들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으며 각자 필요한 최소한의 물자를 휴대했습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보급 문제를 최소화했으며 유목민 특유의 자급자족 능력을 군사작전에 활용했습니다. 이 모든 특징들이 조합되어 몽골군은 징기스칸 시대의 가장 강력한 군대로 자리 잡았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군의 전략 전술 같은 특징은 로마군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군사 체계를 가진 군대로 평가됩니다. 그들의 전략과 작전은 기술적, 조직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매우 정교했으며 로마 제국의 확장과 장기적인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주요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1. 엄격한 조직력. 로마군은 레기온 단위로 편성되었으며 하나의 레기온은 약 4,800명으로 해서 6,00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레기온은 별표 코호트, 별표와 별표 센츄리아, 센처리, 별표로 세분화되어 있었고 각각의 단위는 독립적으로 작전 수행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유연성을 극대화하여 다양한 전장에서 적응력을 높였습니다. 마이너스 2. 뛰어난 공병술과 기반 시설 활용. 로마군은 전투뿐만 아니라 공병 기술로도 유명했습니다. 다리, 요새, 방벽, 도로 등을 빠르게 건설하여 병력 이동과 보급을 원활히 했습니다. 로마 도로망은 군사적 기동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포위전과 공성전에서도 뛰어난 공병술을 활용해 적의 방어를 무력화했습니다. 마이너스 3. 훈련과 규율. 로마군은 엄격한 훈련과 규율을 통해 병사들의 전투력을 극대화했습니다. 병사들은 다양한 전투 상황을 대비한 훈련을 받았으며 전투 중 질서를 유지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탈영이나 명령 불복종은 엄격하게 처벌했으며 이를 통해 군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장했습니다. 마이너스 4. 전술적 유연성과 혁신. 로마군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특히 별표 테스타우도, 테스처토, 거북전술, 별표와 같은 방어형 진영을 사용해 적의 원거리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적의 전략과 전술을 학습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형하거나 흡수했습니다. 정복지의 전투 기술, 무기, 전술을 수용하고 발전시켰습니다. 마이너스 5. 심리전과 외교. 적국과의 외교를 통해 동맹을 맺거나 분열을 유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적의 내부를 약화시켰습니다. 로마군은 정복 후에도 도로나 식민지 건설을 통해 안정과 번영을 약속하며 지역 주민들의 충성을 확보했습니다. 마이너스 6. 보급과 자원 관리. 로마군은 철저한 보급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정복 지역의 자원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로마의 도로와 물류망은 병참 보급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병사들에게 규칙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토지 등을 보상으로 제공하여 군사 충원을 독려했습니다. 마이너스 7. 장기적인 전쟁 계획. 로마는 전투의 승리뿐만 아니라 전쟁의 전체적인 흐름을 중시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하다면 수년간 준비했습니다. 로마군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준비한 후 작전에 돌입했으며 체계적인 접근으로 적을 압도했습니다. 마이너스 8. 공화정과 제정 시기의 차이. 공화정 초기에는 민병대 성격이 강했지만 마리우스의 군제개혁, 기원전 107년 이후에는 직업군인으로 구성된 전문적인 군대로 변모했습니다. 이후 병사들에게 봉급과 은퇴 후 토지를 지급하며 충성심을 유지했습니다. 마이너스 9. 정복지 통합과 문화적 포용.
로마군은 단순히 지역을 정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로마와 로메너제이션을 통해 정복지를 제국의 일부로 통합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 정복한 지역 주민들을 병력으로 편입하거나 로마 시스템에 동화시켰습니다. 마이너스 10. 로마군의 무기와 방어구. 로마군의 별표 글라디우스, 글레이티어스, 짧은 검, 별표와 별표 필름, 피럼, 투창, 별표은 근거리 및 원거리 전투에서 효율적이었습니다. 병사들은 튼튼한 별표 스쿠툼, 스큐텀, 방패, 별표가 갑옷으로 무장해 생존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마이너스. 로마군의 전략과 작전은 단순히 전장에서의 전투에 그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제국의 안정을 유지하는 대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이 수백 년 동안 번영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었습니다.